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더욱 깊어졌다. 덕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헤라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따라 미끄러졌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체온은 점점 뜨거워져 갔다. 그녀의 가녀린 손이 그의 등을 따라 내려가고 그의 손길이 그녀의 뺨을 쓸어내렸다. 서로를 놓칠세라 끌어안고 그들의 호흡이 어둠 속에서 빨라졌다. 달빛이 그들의 몸 위로 흩어졌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역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이덕진. 그의 아버지는 명석한 두뇌와 유창한 언어, 실력으로 청나라와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상은 공을 세운 자를 항상 우대하지 않았다. 권신들의 모략으로 그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다. 덕진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떠돌다 어느 날 그는 소화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다. 삶을 부지하기 위해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마침내 양반댁 머슴 덕칠이라는 이름으로 소화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머슴으로 살면서도 그는 여느 머슴과는 달랐다. 뛰어난 무예 실력, 빠른 두뇌 회전,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남다른 기품. 하지만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리고 덕칠도 과거를 묻어둔 채 살기로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밤하늘은 짙은 구름에 가려 달빛조차 흐릿했다. 머슴 덕칠은 헛간 옆 작은 화장실에서 몸을 풀고 나오며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입을 틀어막는 소리. 여러 사람의 부산한 소리들. 덕칠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주변을 살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거친 사내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짓과 억눌린 신음소리가 귀에 익숙했다. 아니, 아씨 소리 아닌가? 우리 양반댁 교수, 소아 아씨? 덕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보쌈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교수들을 납치해 청나라로 팔아넘긴다는 이야기. 덕칠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그녀를 빼앗길 수 없었다. 그는 인기척을 죽이고 조용히 그들의 뒤를 쫓았다. 소화는 차디찬 밤 공기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몸이 흔들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와 거친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보쌈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꿈일까? 그러나 손목을 파고드는 밧줄의 거친 촉감과 등 뒤에서 풍겨오는 땀과 흙냄새가 그녀를 냉혹한 현실로 끌어당겼다. 소화는 숨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양반 교수로 살아왔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걸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단정하고 올곧게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 누구도 그녀를 온전한 여인이라 보지 않을 것이다. 가문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고 부모님은 절망할 것이다. 소화의 눈이 시리게 떨렸다. 왈패들은 마을 외곽 깊은 숲속 버려진 초가집으로 향했다. 빨리 묶어라. 내일 새벽엔 떠나야 한다. 덕칠은 바짝 몸을 낮추고 창밖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놈들이 많군. 정면으로 덤볐다간 소아 아씨까지 위험할 거야. 덕칠은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며 기다렸다. 놈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취기가 올라 몸을 흔들거렸다. 마침내 깊은 밤이 되자 왈패들은 하나둘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 덕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덕칠은 조용히 창을 넘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 한 구석 소화가 밧줄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덕칠은 재빨리 그녀의 입에 물린 헝겊을 풀었다. 아씨, 조용히 하십시오. 소화는 덜덜 떨리는 눈으로 덕칠을 바라보았다. 덕칠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덕칠은 밧줄을 끊고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제 갑시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응? 무슨 소리야? 한 왈패가 뒤척이며 몸을 일으켰다. 덕칠은 이를 악물고 소화를 이끌었다. 뛰십시오.
두 사람은 조용히 문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뒤늦게 깨어난 알패들이 소리를 질렀다. 놈들이 도망친다. 잡아라. 왈패들이 뒤를 쫓았다. 소화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덕칠의 손을 놓지 않았다. 덕칠아 더는 못 뛰겠어. 그러나 덕칠은 그녀를 부축하며 이를 악물었다. 잡히면 끝장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했다. 그러다 덕치의 눈에 늪지에 갈대숲이 들어왔다. 저 갈대숲에 우선 숨어서 저놈들을 따돌립시다. 소화는 두려운 눈으로 갈대숲이 이어지는 늪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망설일 틈이 없었다. 두 사람은 몸을 숨겼고 왈패들은 한참을 갈대숲을 뒤지고 다녔지만 늪 속의 갈대밭을 수색하는 건 그리 쉽지 않았다. 망할. 저것들을 놓치다니. 으유. 멀어지는 놈들의 분노 어린 외침을 들으며 두 사람은 간신히 늪을 건너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깊은 밤 소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덕칠과 함께 걷고 또 달렸다. 머슴 덕칠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는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뺨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발밑에서 부서지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왈패들의 외침. 소화는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덕칠은 한시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씨,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소화는 그 말을 믿고 계속 달렸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개의 길이 충돌하고 있었다. 집으로 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은 나를 맞아줄까? 처음엔 안도하며 나를 껴안겠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곧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보쌈당한 여자 그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소아 씨, 이미 몸이 더러워졌을 텐데 그 집안도 이제 끝났구나. 그녀의 앞에서 속삭이는 사람들, 어머니의 침울한 눈빛, 아버지의 차가운 한숨.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혼처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녀는 이제 양반가의 교수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무너진 명예, 끝없는 수치심. 어떤 이들은 노비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다. 소화는 그 현실이 두려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덕칠과 함께 간다면 소화는 앞서 걷는 덕칠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 오늘 밤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 주었다. 갑시다, 아씨. 그는 단순히 머슴으로서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덕칠과 함께 간다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양반 교수가 아닌 한 남자의 여인으로. 그것은 곧 지금까지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지위도 가족도 안락한 삶도. 그리고 과연 덕칠과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머슴이었다. 지금까지 그녀와는 신분이 달랐다. 그러나 지금 덕칠이 없으면 그녀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보호해줄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덕칠과 함께라면 그녀는 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지만 온전한 자신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정의 순간 산길을 내려와 작은 냇가에 도착했을 때 덕칠이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마을까지 얼마 남지 않았소. 소화는 이제 결정을 해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와 함께 떠날 것인가? 소화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손에는 아직도 덕치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덕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집에는 가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덕칠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소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스스로 덕칠의 손을 잡았다. 나랑 같이 도망가자. 날 데리고 멀리 가서 살자꾸나. 덕칠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씨.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양반 교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덕칠과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화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보았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덕칠과 함께 산길을 향해 되돌아갔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양반 교수와 머슴이라는 신분을 벗어 던지고 오직 두 사람으로서 살아갈 곳을 찾아 나섰다. 산을 2억 넘고 한참을 올라가자 작은 계곡이 흐르는 곳에 오래된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 덕칠이 말없이 집안을 돌아보더니 나무 기둥을 두드려 보았다. 여기서 지내면 될 듯합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손보면 살만할 겁니다. 소화는 불안한 눈길로 집을 바라보았다. 양반가의 화려한 기와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것을 따질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덕칠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나뭇가지와 마른 풀을 모아 불을 피웠다. 불꽃이 타오르자 움츠러든 몸이 따뜻해졌다. 소화는 조심스럽게 불을 바라보다가 덕칠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덕칠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쥔 나뭇가지를 불에 집어넣었다. 사람이 사는 법이야 다 거기서 거깁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그거면 됩니다. 소화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가야 했다. 달빛이 흐릿하게 초가를 비추고 있었다. 소화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덕칠을 바라보았다. 긴 도망 끝에 겨우 숨을 돌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은 여전히 소란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덕칠은 불을 피우고 소화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춥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소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덕칠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던 여인이었고, 이제는 자신과 함께 이 어둠 속에 있는 여인. 그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게 빛났고, 어깨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은은한 윤기를 머금고 있었다. 소화는 덕칠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낯설지만 강렬했다. 소화의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여태껏 이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손길이 무거운 듯 가볍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소화는 피하지 않았다. 다른 세계에서 만난 두 사람. 소아 씨, 처음으로 덕칠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양반과 머슴으로서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소화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덕칠아, 그녀는 이미 선택했다.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더 이상 과거의 신분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여자로서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덕칠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뺨을 감쌌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가벼웠다. 그러나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창호 밖으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산속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은 서로를 찾아 불처럼 달아올랐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덕칠은 소화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소아 낭자, 후회하지 않겠어요? 소화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더 꼭 끌어안았다. 이제 나를 떠나지 마. 덕칠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오. 창밖에서 달빛이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기로 한 남자와 여인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소화는 직접 물을 길어오는 것조차 어려웠다. 양반가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생전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덕칠은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 덕칠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가고, 낮에는 덕칠이 잡아온 짐승을 손질하며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거칠게만 느껴졌던 산속 생활이 어느새 조금씩 편안하게 다가왔다. 덕칠도 변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소화가 점점 일을 배워가면서 그녀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다.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덕칠은 집 밖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소화는 불을 피우고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에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덕칠은 그저 덕칠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없으면 이곳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소화는 덕칠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조용히 물었다. 덕칠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응, 아씨? 이제는 아씨라는 호칭이 어색했다. 소화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소아라고 불러. 덕칠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화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여기서는 양반도 머슴도 없잖아. 덕칠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아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산속 생활에 익숙해진 두 사람은 함께 나무를 하고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불을 피우며 살아갔다. 어느 날 덕칠이 산에서 돌아오자 소화는 마당에서 직접 만든 옷을 개고 있었다. 그녀는 덕칠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무얼 잡아왔어? 덕칠은 그녀가 묻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멧돼지 한 마리를 보여주며 씩 웃었다. 한동안은 고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소화는 기뻐하며 손을 털고 일어났다. 이제는 덕칠이 사냥을 하면 소화는 그것을 다듬어 말리고 저장할 줄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양반 교수가 아니었다. 덕칠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화는 덕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덕칠아, 우리 이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덕칠은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루하루 함께 버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소화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덕칠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이제는 단순히 머슴과 양반 교수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함께 걷는 길은 험난했지만 서로가 곁에 있기에 두렵지 않았다. 덕칠아, 이거 내 옷도 손질해놨어. 소화가 직접 기운 옷을 내밀자 덕칠은 멋쩍게 웃으며 받았다. 소아야, 이젠 제법 산 사람 다 됐구먼.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덕칠은 장작을 패다가 문득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산속에서 익숙한 짐승들의 소리와는 달랐다. 그리고 저기다. 전현놈들을 잡아라. 어둠 속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들이 퍼졌다. 덕칠의 얼굴이 굳어졌다. 놈들이 다시 왔구나. 소화도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덕칠아, 무슨 소리야? 그러나 그 순간 초가집 문이 박살났다. 왈패들이 무리를 지어 들이닥쳤다. 드디어 찾았다. 인연놈들. 덕칠은 몸을 날려 소화를 감싸 안았다. 소아야, 도망쳐. 하지만 놈들은 이미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왈패 중 한 놈이 칼을 휘둘렀다. 덕칠은 재빨리 몸을 틀어 피했지만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소화는 겁에 질려 덕칠의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덕칠은 아픔을 참으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잡히면 끝장이다. 뛰어. 소화는 덕칠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그와 함께 산길로 내달렸다. 왈패들이 쫓아왔다. 놓치지 마라. 저 계집만 넘기면 우린 한몫 챙긴다. 놈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화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덕칠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저쪽으로 가면 길이 없어. 그래도 가야 해. 늪지를 지나면 놈들도 쉽게 못 따라올 거다. 그들은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산길을 헤치며 달렸다. 그때 왈패 중 한 명이 던진 단검이 덕칠의 어깨를 스쳤다. 덕칠이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다. 소화는 덕칠을 부축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덕칠아, 안 돼. 그러나 덕칠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괜찮아, 가야 해. 소화는 더 이상 뛸 힘도 없어 주저앉기를 여러 번 하자 덕칠은 바위 뒤 관목이 우거진 곳으로 사정없이 소화를 밀어넣고 소화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 저놈들은 날 따라올 거야. 저놈들을 따돌리고 다시 올 거야. 날 믿어요. 그 말을 남긴 채 덕칠은 몸을 날려 산 아래로 구르듯 내달렸다.
2시즌이 지난 날이 어둑해서 덕칠이 지친 몸을 이끌고 나타났다. 소화는 덕칠을 붙들고 흐느꼈다. 덕칠이 네가 잡혀간 줄 알았잖아. 내가 꼭 돌아온댔잖아요. 서로 껴안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갈 곳을 향해 나아갔다. 둘은 깊은 산속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살아가기에 아늑한 조그마한 공간을 찾았다. 바위로 돌아가서 보여지는 곳이라 외부에서는 발견하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깊은 산속 덕칠은 활을 손에 쥐고 사냥을 하고 있었다. 산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덕칠은 조용히 활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활을 내려놓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숲 너머의 공터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보았다. 산적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주춤거렸고 수행원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다. 오라! 좋은 물건이 걸렸군. 이 계지만 팔면 큰 돈을 벌겠어. 덕칠은 잠시 상황을 살펴보았다. 산적들이 청나라 여인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든 간에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덕칠은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화살을 꺼내어 활을 당겼다. 슝. 산적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뭐야? 누가 공격한 거야? 산적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덕칠은 이미 또 다른 화살을 시위에 걸고 있었다. 아읍! 저놈을 잡아라. 산적들이 일제히 덕칠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칼을 휘두르는 산적의 팔을 비틀고 상대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아가씨 저쪽으로 뛰어 도망치세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덕칠이 뒤로 헤라는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다. 한참을 뛰어 나무숲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 덕칠이가 가까이 오는 모습이 보이자 조그맣게 소리쳤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덕칠은 여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손을 떨면서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덕칠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난가는 누구시오? 여인은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나는 청나라 사신의 딸, 혜란입니다. 덕칠은 놀라지 않았다. 화려한 옷과 단정한 태도로 봤을 때 그녀가 귀한 신부님을 알 수 있었다. 헤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사신단과 함께 조선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산적들이 습격했고 수행원들이 모두 쓰러졌어요. 그녀는 힘겹게 덧붙였다. 사신단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혼자는 갈 수 없어요. 덕칠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떠돌이었고 이제는 어디에도 얼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함께 갑시다. 헤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덕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왕 구해줬으니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날은 어둑해지고 사신단이 있는 국에 너머는 산적의 잔당들이 있을 것 같아 아직도 위험하여 그들은 산속에서 밤을 보내고 사신단 숙소를 돌아가기로 했다. 그곳은 울창한 덤불이 사방을 뒤덮고 있어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은신처였다. 덕칠은 조심스럽게 헤란을 숲속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하오. 불을 피우면 우리가 있는 걸 들킬 것이오. 헤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불빛은 곧 산적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너무나 어두웠고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휘감고 있었다. 헤라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자신도 모르게 덕칠의 소매를 잡았다. 덕칠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헤라는 그의 품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온기는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덕칠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지켜줄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이 남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헤라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덕칠의 입술에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갔다. 처음에는 조용한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더욱 깊어졌다. 덕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헤라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따라 미끄러졌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체온은 점점 뜨거워져 갔다. 서로를 놓칠세라 끌어안고 그들의 호흡이 어둠 속에서 빨라졌다. 그녀의 가녀린 손이 그의 등을 따라 내려가고 그의 손길이 그녀의 뺨을 쓸어내렸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조선의 남자와 청나라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원하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헤라는 덕칠의 품 안에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그의 가슴 위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속삭였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덕칠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그럴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새벽이 찾아오고 그들의 숨소리만이 숲속을 가득 채웠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고개 넘어 사신단 숙소를 향했다. 몇 시간을 걸어 두 사람은 마침내 사신단이 머무는 곳 근처까지 도착했다. 멀리서 보이는 건물들은 이미 사신단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러나 덕칠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여기까지다. 헤라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덕칠은 짧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남의 눈에 띄는 게 싫소.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옥놀이개,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덕치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건 제 물건이에요. 하지만 이제 당신께 드릴게요. 덕칠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받아들였다. 헤라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라도 다시 만난다면 그때 이걸 보여주세요. 덕칠은 짧게 대답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겠지요. 헤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하며 말했다. 부디 평안하세요. 덕칠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나아갔다. 산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덕칠과 소화는 사양과 멧돼지 쓸개를 팔아 곡식과 옷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장터로 내려왔다. 덕칠은 약재상과 흥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사양은 제대로 된 것이오. 냄새를 맡아보시오. 약재상은 사양을 손에 쥐고 깊이 냄새를 맡았다. 좋은 물건이군. 하지만 가격이 너무 세오. 덕칠은 끈질기게 가격을 조정하며 흥정을 이어갔다. 그 사이 소화는 장을 보러 다녔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장을 보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낯선 남자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소화는 곡식과 옷가지를 사고 돌아가려는 찰나 장터 한쪽에서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젊은 여인들이 줄을 서 있었다. 공녀 차출이다. 나라에서 정한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 공녀 차출.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려 덕칠이 있는 곳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이 여인도 데려가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강하게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뭐 하는 짓입니까? 소화가 몸부림쳤지만 힘으로 제압당했다. 나라에서 정한 일이다. 저항하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덕칠을 찾아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여전히 약재상과 흥정을 하고 있었다. 덕칠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거친 손에 이끌려 수레에 실렸다. 그녀는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서 멀어지는 장터를 바라보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덕칠은 마침내 흥정을 끝내고 은자를 손에 쥐었다. 소아야,
이제 가자. 그러나 소화가 보이지 않았다. 덕칠은 곡식 파는 곳과 비단 가게를 돌아다녔다. 그녀가 곡식을 사러 간다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순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녀 차출이라니 저 여자들 불쌍해서 어쩌나. 방금 출발했다더군. 덕칠은 한 걸음에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사신단의 수레는 마을을 떠난 후였다. 방금 끌려간 여자들 어디로 갔어? 덕치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한 장사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청나라로 끌려갔소. 그 순간 덕칠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소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나라로 끌려갔다. 그러나 덕칠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그곳이 어디든 청나라라면 청나라까지 가겠다. 그리고 그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덕칠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곳 청나라까지 왔다. 소화를 찾기 위해 그녀가 공녀로 끌려간 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녀를 되찾을 방법을 고민했다. 조선에서는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직접 청나라로 건너왔다. 그러나 조선의 한낱 떠돌이가 청나라에서 공녀들을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조선 출신의 상인들과 노비들 사이에서 정보를 모으며 공녀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아내려 했다. 공녀들은 황궁이나 대신들의 저택으로 보내진다더군.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방법은 없지. 소문에 의하면 일부 공녀들은 왕야들의 궁에 배치된다고 하오. 하지만 정보는 확실하지 않았고 덕칠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청나라의 한 대로변. 덕칠은 노점에서 간단한 끼니를 해결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길을 지나던 화려한 마차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비단으로 장식된 마차 안, 그 안에서 누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과거 덕칠이 조선에서 구해주었던 여인이었다. 헤라는 처음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마차를 멈추게 했다. 멈춰라. 그녀는 단숨에 마차에서 내려왔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덕칠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소아를 찾으러 왔소. 계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덕칠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따라와. 계란은 덕칠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청나라 대신들의 거처 중에서도 으뜸 가는 곳이었다. 계란은 덕칠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잠시 후 방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계란의 아버지. 그는 과거 청나라 사신이었으나 지금은 청나라 왕야의 신복 계신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덕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조선인, 내가 내 딸을 구해줬다고 들었다. 덕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도왔을 뿐입니다. 계란의 아버지는 잠시 덕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읽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너를 도와야겠군. 계란의 아버지는 덕칠을 데리고 황궁 근처로 향했다. 그는 이미 청나라 조정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였기에 공녀들이 어디로 배치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소화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녀는 한 대신의 저택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계란의 아버지는 덕칠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그녀를 명목상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황제도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소화는 공녀에서 계란의 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덕칠은 다시 그녀를 마주할 수 있었다. 소화는 깊은 정원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청나라 궁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덕칠아, 넌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덕칠아. 소화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덕칠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소아야. 소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덕칠의 얼굴을 만졌다. 정말 나를 찾으러 온 거야? 덕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널 잊을 수가 없잖아.
소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운명을 넘어 다시 만났다. 계란의 아버지는 직접 황궁에 요청하여 소화의 출국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덕칠과 소화는 다시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청나라를 떠나며 계란은 덕칠을 바라보았다. 덕칠아, 그녀는 조용히 품에서 작은 옥놀이개를 꺼내 덕칠에게 건넸다. 이걸 가져가.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돌려줘. 덕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그렇게 하겠소. 계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덕칠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히 소화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덕칠과 소화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 그들은 조선을 향해 떠났다. 조선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산속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들만의 보금자리였다. 소화는 덕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덕칠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렇소. 이제 우린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소. 그들은 신분도 운명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평생 함께했다. 영원히.